네,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뵈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자,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선집중 함께 하시면 하승수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검색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승수 변호사께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네. 대법원 판결이 되는 거겠죠? 네, 오늘 그 박근혜 최순실 또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네. 네, 전원 합의체 판결이고 네. 뭐 판결 선고 장면도 중계가 된다고 해서요. 2시부터인가요? 네, 2시부터 네. 예정돼 있는데 네. 뭐 문제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 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뭐 개인적인 좀 뭐 신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이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만약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난 그 작년 2월 달에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어떤 현안이 없었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네네. 만약 그게 오늘 뒤집어진다면 사실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소된 혐의 내용이 18가지 추가가 돼 20가지로 늘었던 거야. 아마 제가 네, 그렇게 굉장히 기억하는데.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걸 다 다룰 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 몇 개만 네네. 추려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뭐 네. 하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어찌 본다면 오늘 그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징역 25년 네. 지금 2심에서 받은 상태인데요. 예. 뭐 거기서 크게 뭐 형량이 아주 많이 변동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네. 뭐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네.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해서 그렇죠. 석방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리고 2심에서는 어쨌든 지금 1심과 2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사이에 이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어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경영권 승계는 이제 구체적인 청탁이 들어갔느냐. 네, 그렇죠. 경영권 승계라는 걸 추진하고 있었고 네. 삼성그룹 차원에서 네. 그리고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느냐. 그게 그렇죠. 묵시적이든 어쨌든. 명시적 청탁이냐 묵시적 청탁. 아, 어려워요. 하여간. 근데 뭐 예.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이 있었냐가 중요한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청탁이 있었냐라는 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서는 그게 있었다라고 판결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에서는 그게 없었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네네. 확정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고등법원에서 지금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청탁이 있었냐. 그러면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큰 쟁점인데요. 뭐 전망이라기보다 제 의견은 당연히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청탁 행위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청탁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이 청탁이 없었다라고 판단하면서 네.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안종범 전 수석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왜 꼼꼼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 지시사항을 메모를 했었는데 예. 그 메모한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메모한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청탁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부정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에서. 예.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는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관련된 쟁점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판단을 내리냐와 관련이 중요한데 뭐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예. 그런 증거들을 봤을 때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대법원이 의견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하실지는 참 네. 불투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내려지는 판결에 대해서 예측하라라고 하는 질문이 가혹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요. 네. 두 번째 쟁점은 뇌물 액수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 같은 경우는 승계 작업이 있었고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삼성그룹에서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장시호 텐데요. 씨. 네, 맞습니다. 네. 장시호 씨와 관련이 있던 그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냈는데 그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뇌물 액수가 16억이 일단 차이가 났고 뇌물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거죠. 예,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삼성그룹이 왜 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그 말을 3마리 구입을 해줬거든요. 바로 그거죠. 말 3마리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봐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네. 아니냐. 운영권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소유권 처분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그 말 3마리 구입비가 34억입니다. 34억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그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봐서 뇌물로 봤고요. 그렇죠. 이재용 그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그게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 용어는 모르겠고 소유권은 안 넘어갔고 승마권만 넘어간 겁니까? 뭐 이용권이 넘어갔다고 한 건데 말에 대해서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재센터 16억 하고 말 3마리 구입비 34억 하면 5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그 50억에 또 승마 지원비 36억 해가지고 한 87억 원을 뇌물로 인정을 했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 50억을 빼고 그냥 36억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7억이냐 36억이냐 한 5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사실 형량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워낙 그 원심 모든 내용을 이제 다 그 아울러 가지고 확정을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포인트 몇 개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대법원 판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포인트가 뭐라고 보시는지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 오로지 그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빚고 있고 일본의 경제 침략의 바로 핵심 대상이 삼성전자 아니냐.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법리 이외의 요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그 법원에서 예. 재벌 총수들의 각종 이런 비리나 뭐 뇌물죄 네. 재판을 할 때마다 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네. 뭐 기업 경영에 영향을 고려해서 예. 뭐 사실 굉장히 봐주기식 판결들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에 이 일본의 무역 보복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 시점에 지금 이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그러니까 있는데 7781님도 딱 그런 문자를 주신 게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삼성의 무게가 상당한데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사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네. 이 점을 아마 이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도 저는 좀 보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뭐 일본에 방문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행보들이 마치 이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뭐 일종의 그런 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네. 계속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좀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아마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추정을 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근데 사실은 또 반대측에서 보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뭐 삼성그룹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이재용 부회장이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았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면. 네네. 오히려 그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서 예. 뭐 또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와 이 문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구분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영향을 자칫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 날짜를 오늘로 잡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예측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예. 삼바 수사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기일을 잡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도 좀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삼바 수사가 뭐냐 하면은 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삼바 분식회계라는 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바이오 주식을 가치를 뻥튀기 해서 네. 삼성바이오라는 회사의 가치를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모직이 삼바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합병 비율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 해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이 그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 한 걸 그냥 봐주고 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할 때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그냥 국민연금이 용인하도록 예. 하는데 이제 일종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 있었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바 만약 수사를 통해서 삼바 분식회계가 사실로 밝혀지고 그리고 그게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면 사실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정반대로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경영권 승계와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취지의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삼바 수사에 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간접적 있을 거 영향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삼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예. 대법원이 판결한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좀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또 삼바 수사가 지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그렇긴 하죠. 물론 그런 면이 그렇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말씀대로 이제 오늘 판결에서 만약에 경영권 승계를 부정하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사실 삼바 수사도 좀 힘이 빠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영권 승계가 존재했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오히려 삼바 수사에는 지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0092님이 봐주기식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698님은 재벌 청소가 없다고 회사가 망합니까? 이제는 정말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8541님도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삼성이 개인회사도 아니고요. 의견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로 조오래님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한일전이 호재였을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우리 애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 따로 법리 따로 원칙대로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의견은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의견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그 대법원에서 설령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다시 또 원심으로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권 승계가 인정되거나 뇌물 액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해서 예.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고 되고요. 거기서 다시 또 심리해서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선고를 하게 되니까 예. 사실 당장에 뭐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또 원칙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어찌 본다면 그 점 때문에 이게 한일 뭐 저기 이거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그럴 있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신병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해서 뭐 선고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지금 뭐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거 하고 사실 이 재판은 좀 별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한 어떤 판결에서 꼭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역시 이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로 됐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어진다면 그렇다면은 박근혜, 최순실 재판 두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액수를 낮춰서 네. 항소시처럼 낮춰서 인정을 하거나 예. 경영권 승계를 없었다라고 부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걸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파기환송이 되고 또 네. 항소심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이 파기환송이 되느냐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두 2심 재판부의 부담이 상당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판결이 맞았을까? 저 판사의 판결이 맞았을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부담 100배겠는데요. 네. 그나저나 만약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원심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파기환송이 안 되고 그냥 확정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또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사면복권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법의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재판 말고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특수활동 및 특활비 맞아요. 건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일단 좀 재판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사면 복권은 좀 정치적인 문제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판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 보고 또 남아 있는 재판들의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선고 결과까지 보고 나서 예.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판결이 오늘 대법원 그것도 전원 합의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원도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두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전원 합의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고 소수 의견이라는 게 이제 붙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전원 재판부라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눌 수 혹시 있고요. 그게 또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이건 법리적인 쟁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논란거리는 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아마 법리적인 논의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어쨌든 이거는 국민들이 뭐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이 한 6천억 정도 그렇죠. 손해를 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판결 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후 뭐 2시부터니까 뭐 지켜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